同じところにあることが分かります。したがって2000年前の新ちゃん島の人たちはジャポニカの稲を作ってたんだということが分かるわけですね。 2000년 전 광주 신창동 사람들이 재배하던 벼도 지금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전에도 광주 신창동은 역시 곡창지대였고 이미 발달된 농기구와 농경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 보통의 발굴에서는 이 벽시가 한두 개만 발견이 돼도 아주 소중한 유물로 취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창동에서는 무려 155cm의 왕겨층이 발견이 돼서 학계가 깜짝 놀라기에 아주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신창동의 이 왕겨층은 너무 많아서 그냥 일반 토양으로 취급을 해서 다시 덮었고 이 연구에 필요한 일부만을 그 유물로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지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논유적의 발굴과 더불어 이 왕겨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신창동 출토 유물들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 고대사의 비밀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시죠. 약간 이 파손이 되긴 했지만은 비교적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것은 그 용도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파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로 봐서는 청동거울과 아주 비슷해서 이 재래의식 같은 때 이 지도자가 이 청동거울과 같이 상징적으로 몸에 지니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길 보시면 이 유물에는 이 까만색의 지금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이 까만색의 문양. 자, 이 까만색의 이 물질은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간직한 이 신창동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재래 도구로 추정이 되는 이 유물은 발굴 당시부터 한쪽 부분이 약간 파손이 돼 있었다. 다행히 파편들도 함께 수습이 돼 그중 조각 하나를 분석해 보기로 했다. 그 목재 위에 뭔가가 칠해져 있는 것이 보이는군요. 목재 위에 칠해져 있는 물질. 그것은 무엇일까? 목재 위의 검은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0.03mm 이하로 프레 팔레트를 만들어야 한다. 현미경 관찰 결과 목재와 색깔이 다른 층이 드러났다. 그것을 확대하자 황갈색을 띤 둥근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좀 더 선명해졌다. 칠은 편광에 반응을 하지 않고요. 이 아랫부분은 지금 목재 부분입니다. 목재 도관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그 도관 사이에 그런 칠이 스며든 것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죠. 이것은 그 오칠입니다. 예, 그 지금 화면상에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그런 황갈색의 그런 그 반투명한 어떤 그 수지상 층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오칠이 확실합니다. 발굴 현장에선 한 다발의 털도 함께 발견이 됐다. 이것은 오칠과 어떤 연관성이 있진 않을까? 우리는 3대째 오칠 공예를 해오고 있는 오칠장인 김을생 씨를 찾았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고 있는 붓에 주목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잇몸입니다. 부드럽고 또 부드러운 반면에 또 잘 섭니다. 그래서 털 중에는 우리 잇모가 요 기알로서는 우리 기알이라고 하거든요. 제일로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창동에서 나온 털은 혹시 오칠붓으로 사용한 사람의 모발은 아닐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동물 모발 중에서 개 모발이나 이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건 좀 이거보다 얇고 그런데. 얇아요? 큰 동물 모발. 큰 동물? 멧돼지뼈도 나왔어요. 현미경 관찰을 시도해봤지만 불순물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 초음파 세척까지 거친 후 광학 현미경으로 모관을 100배로 확대했다. 모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안쪽에 이 까만 부분은 이제 모발에만 있는 수질부라고 하고요. 형태는 분명히 드러났지만 사람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 구별이 쉽지 않았다. 사람 걸 볼 수 있고 그 밑으로 뭐 고양이 털, 사슴털, 토끼 털, 쪽제비 털. 이게 보시다시피 뭐 그 무늬의 간격이라든가 그 표면의 무늬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불규칙한 그 선형을 띠고 있고요. 고양이 털 같은 경우는 좀 간격이 좀 넓은 특징이 있고, 뭐 사슴털, 토끼 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격이 좁고요. 쪽제비 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 모발과 비슷한 문양이 나타나긴 했지만 단정짓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분석해보기로 했다. 사람의 모발만을 인식하는 시약을 사용해 DNA 증폭을 유도한 결과 화면에 미토콘드리아 증폭이 나타났다. 전체 분석을 종합해보기로 했다. 증폭이 되는 것은 사람 아니면 증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결과를 보시면은 그 증폭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죠. 미토콘드리아 DNA도 마찬가지로다가 증폭이 돼서 염기 서열을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은 그 의뢰된 그 모발은 분명히 사람의 모발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발로 발견된 인모는 칠붓이었던 것일까? 칠이 묻어있는 다양한 그릇들.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칠기를 담았던 그릇들이 나오고 또 칠기를 덜어서 썼던 요즘 그림 그릴 때 썼던 이 팔레트 모양의 그런 이제 그 칠이 묻어 있는 그 그릇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목기를 만들고 칠을 칠하고 그런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뭐 공방이라는 건 거의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가공이 안 된 원목을 비롯해 가공 중인 제품이 발견된 것, 그리고 요즘 쓰는 테이프같이 생긴 나무 테이프가 여러 개 발견된 것도 공방이었음을 증명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뿐만 아니라 이 일대는 대대로 오칠과 관계가 깊었다고 한다. 신창동 유적지 배후에 있는 극락강은 예로부터 칠천으로 불렸고 강 하류에는 칠석동이란 이름의 마을도 존재한다. 표지석에 의하면 이 마을은 삼한시대 이래 계속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이 칠석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신창동 유적의